네, 이어서 목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. 오늘 이 시간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어서 오세요. 맞습니다. 네, 올해 첫 거래일입니다. 의미가 참 큰데요. 3대 지수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나스닥의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이 그 이유가 테슬라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테슬라 현재 5% 내리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뭐 판매량, 인도량 다 공개가 됐는데 YOY 기준으로 첫 마이너스, 그러니까 감소하는 인도량을 보여줬거든요.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,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저가형 전기차, 뭐 FSD, 로봇과 같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. 투자 전략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? 일단은 뭐 시장 전망이 원래 한 51만 대 정도 했었죠. 근데 지난 이제 어닝콜 때 3분기 때 51만 5천 대 정도를 이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일단 예상치 자체가 지난 3분기 때 콜에도 발표됐던 것보다 한 5천 대는 적었습니다. 근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뭐 최근에 시장 트렌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원하고 예상하는 정도보다 이제 자기들이 바라는 것보다 좀 적게 나오면 이제 보통 주가를 많이 밀어버리는데 테슬라 지금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어쨌든 트럼프 쪽에 공화당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인도량 이슈로 인해서 아마 그 매도의 피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테슬라는 중장기적으로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뭐 인도량 뭐 한번 좀 미끄러진 거 가지고 그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에 원래 이제 분기 최대 인도량이 작년 4분기 기록했던 48만 4,507대예요. 사실 그거보다 이번 어떻게 보면 잘 나왔습니다.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 못 나왔던 그거 하나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수치 자체는 뭐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일단은 뭐 테슬라 주가는 단기간에 조금 그래도 눌림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올해 연말까지를 봤을 때 테슬라는 지금 눌림을 이용해서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뭐 신규 편입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. 그런 흐름이 잠깐 짧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. 이 정도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오늘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. 역시나 올해 첫 거래일인 만큼 정말 다양한 올해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일단은 대표적으로 제러미 시겔 교수와 톰 리 펀드 스트레스의 책임 연구자가 전망을 내놨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일단은 뭐 두 분 말씀이 조금 이제 엇갈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한 맥락이다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잘 아시는 대로 두 분 다 워낙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했었던 분이에요. 근데 일단 제레미 시겔 교수님은 올해 S&P 500이 10%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셨고, 뭐 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순풍에 힘입어서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근데 일단 누가 봤을 때는 시겔 교수님은 조정이고 톰리는 이제 오른다 이렇게 베팅을 하는구나로 아시겠지만 사실 뭐 저는 이걸 두 개 우리가 좀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어쨌든 뭐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월가에서 예상치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언제나처럼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틀렸고 재작년에도 틀렸고 올해도 아마 틀릴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을 좀 각각 좀 살펴보면은 일단 제레미 시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S&P 500에 지수가 한 10%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트럼프 이제 이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작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몇 주 정도는 이제 조금 그런 기대감 좀 내려가면서 이제 좀 뭔가 현실로 돌아오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때문에 올랐던 기업들 업종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마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특히 테슬라가 빠진 이유가 저는 대표적인 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빠르면 1분기 느려도 이제 2분기 초반에는 분명히 한번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나처럼 말씀드리지만 적정 조정입니다.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뭐 산타랠리가 올해 뭐 산타클로스가 오지 않으셨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미국엔 미리 사실 왔다 가셨죠. 뭐 이 정도 오른 거 가지고 뭐 더 오르길 바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오바인 것 같고요.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바쁘십니다. 전 세계를 돌아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딱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실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는 그 전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좀 쉬어가는 게 매우 적절하고 잘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언제나처럼 말씀드리지만 이건 적정 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조정의 제일 큰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조만간 이제 시작됩니다. 1월 2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네. 그때까지 나왔던 그런 기대감들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몰리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. 조정 때마다 드리고 작년 초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올 연말 기준으로는 지수든지 뭐 개별 종목들 특히 실적 잘 되는 기업들 위주로는
때는 분명히 주가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.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오늘 좀 주가를 보니까 테슬라가 그래도 좀 올라오네요. 아까 5%까지 밀리더니 뭐 3, 4%까지 올라오고 있고요. 다른 기업들 다 괜찮은데 애플과 테슬라 딱 요 공교롭게도 작년 이맘때쯤에 M7에서 빼라고 했었던 이 두 기업이 초반에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에 어떤 영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뭔가 애플 인텔리전스가 뭔가 빨리 활성화되지 않고 있죠.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뭔가 이제 애플 판매량 그리고 이제 그 화웨이 같은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가격을 내린다라는 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단기적인 어떤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마음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빅테크 M7 인덱스가 얼마나 올랐냐면 65% 넘게 올랐습니다. 대표님께서는 올해도 M7 기업들 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? 일단 저는 올해도 M7이 뭐 주로 돼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작년보다는 올해 상승폭으로 좀 둔화될 것 같아요. 저는 최소 30% 이상대는 올라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올해 아마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좀 깊은 수준의 한 10% 정도의 조정이 한 2번 정도는 맥스로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조정의 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올 연말 기준으로 아마 상승률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. 근데 올해 누르면 누를수록 사실 이 지수가 내년,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상승률이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눌림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추가 투자나 뭐 신규 매수나 아니면 뭐 추가 비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지 미증 시는 올해도 도망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첫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대표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